나를 바로 세우고 너와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가는 풍요로운 우리의 삶. 인문 도서로 함께 고민하고 더불어 나누면 배움은 더 즐거워집니다.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고려 말부터 극성을 부리던 왜구의 침략은 조선시대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일본은 서양 문물의 전례를 통해 군사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으며 조선은 당파 싸움으로 이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중앙 정계의 혼란으로 정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일부 사대부들은 왜구는 결코 쳐들어올 리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한편 국내 통일에 성공한 도요토미는 강한 무력을 해외로 방출시켜 새로운 세력을 억제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1592년 선조 25년 4월 15일 저녁, 일본 침략군은 부산포를 공격해 한성까지 밀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조선은 전라도 지역을 제외하고 일거에 점령당하기에 이릅니다. 1차 침입인 임진왜란 후 2차 침입인 정유재란까지 일본의 침략은 7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이순신은 전라좌수사로 남해안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1592년 5월 4일 첫 해전에서 적선 37척을 부수었으며 2차, 3차 출동에서도 큰 전공을 세워 적군의 서해 진출을 차단했습니다. 다음 해에 있었던 4차 출동으로 적선 100여 척을 파괴하였으며 이순신이 바다를 장악하게 되면서 일본군의 병력과 물자 수송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나라의 파병 후 진주 싸움, 행주 대첩 등 대승을 거둔 후 임진왜란은 휴전을 맞이하다 1579년 화해 결렬로 정유재란의 재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순신은 노량에서 적함 200여 척을 부수었으며 도요토미가 죽고 일본 국내의 사정의 불안으로 7년간에 걸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존경받는 영웅 중 한 사람인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쓴 13만여의 자에 이르는 일기가 바로 난중일기입니다. 국보 제76호이면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까지 한 난중일기에는 이순신 장군이 가졌던 국가, 가족, 동료에 대한 생각,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중 12적 전선으로 적함대 133척에 맞서 크게 이겼던 명량해전에 대한 이순신 장군의 일기를 살펴봅시다. 정유년 9월 16일, 갑진 10월 26일. 막다. 아침 일찍 별망군이 와서 적선들이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울돌목을 거쳐 곧바로 진영을 향해 온다고 아뢰었다. 곧장 여러 배의 명을 내려 닻을 올리고 바다로 나갔더니 적선 130여 척이 우리 배들을 에워쌌다.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서로 돌아보며 놀라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나는 부드럽게 타일러 적선이 비록 많지만 곧장 우리를 침범하기는 어려우니 조금도 흔들리지 마라. 다시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적을 쏘고 또 쏘아라고 말했다. 나는 배 위에 서서 몸소 안위를 불러 말했다. 아니 네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정녕 아니 네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달아나면 어디에서 살 것이냐? 또 김응함을 불러 말했다. 너는 중군장이 되어서는 멀리 달아나 대장을 구하지 않으니
그 죄를 어찌 벗을 것인가? 형에 처하고 싶지만 당장 적의 형세가 위급하니 먼저 공을 세우도록 해주겠다. 힘을 합해 활을 쏘아 죽이자 살아 움직이는 적군은 하나도 없다. 여러 배들이 이제 적이 침범하지 못할 것을 알고 한꺼번에 북을 치고 고함을 치며 모두 나아가 저마다 지자포와 현자포를 쏘아대니 그 소리가 온 강산을 흔들었고 화살도 비처럼 쏘았다. 적선 31척을 부수자 적선들은 물러나 달아났고 다시는 우리 수군에 접근하지 않았다. 늘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한 자세를 지녔던 이순신. 겸손의 삶은 충무공이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닌 성웅으로 인정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충무공의 겸손한 삶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봅시다. 겸손이라 하는 단어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그 자세라 하는 것은 결국은 이순신이 신하로서 군주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자세입니다. 이순신이 해전에서 23전 23성 불패 신화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극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1595년 5월 29일자 자료에 보면은 이순신이 종묘사직의 위엄과 영험의 덕으로 겨우 조그마한 공로를 세웠는데 임금의 총애를 입은 영광이 분에 넘친다. 장수의 직책을 띈 몸으로 티끌 만한 공로도 바치지 못하니 무사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이 부분이 이순신의 겸손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순신이 이러한 어떤 겸손의 자세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지만은 이순신이 군주를 바라보는 연민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민은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감정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하며 손을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과 치유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타자에게 힘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한편 자비로운 행동을 일으키는 아드레날린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나왔는 책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를 썼는 존 맥스웰의 저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순신이 선조에게 가졌던 겸손은 바로 그러한 임금을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는 그런 연민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실로 하늘이 주신 행운이다. 정유년 9월 16일, 갑진 10월 26일, 노량해전의 승리. 사직의 위엄과 영험에 힘입어 겨우 조그마한 공로를 세웠는데 임금의 총애를 받은 영광이 너무 커서 분에 넘친다. 장수의 직책을 띤 몸으로 티끌만한 공로도 바치지 못했으며 입으로는 교서를 외우지만 얼굴에는 군사들에 대한 부끄러움만 있을 뿐이다. 을미년 5월 29일, 신축 7월 6일. 오후 이몽구가 왜 큰 배 한 척을 바다 한가운데서 완전히 잡아 적의 머리 7개를 베고 또 한 척은 육지로 끌어내어 불살라 버렸으며 사도첨사 김한은 왜 큰 배 한 척을 바다 가운데서 완전히 잡아 적의 머리 20개를 베었으며 녹도 만호 정우는 왜 큰 배 한 척을 바다 가운데서 완전히 잡아 적의 머리 9개를 베었으며 광양 현감 어영담과 가리포 첨사 구사직은 협력하여 왜 큰 배 한 척이 상륙하려 할 때 쫓아가서 불살랐고 구사직은 적의 머리 2개를 베었습니다. 여도 군관 김인영은 적의 머리 하나를 베었고 소비포 권관 이영남은 작은 배를 타고 뚫고 쫓아 들어가 활을 쏘아 죽인 후 적의 머리 2개를 베고 나머지 빈 배 한 척은 바다 가운데서 불살랐는데 당포 파회 병장. 이순신은 임진왜란 후 장기를 통해서 전투로 고생한 부하들의 노고를 일일이 보고하여 부하들의 노고와 공로를 꼭 보상받도록 하였습니다. 충무공은 모든 공을 부하에게 돌리면서
장계의 맨 끝에 신도 싸웠습니다라는 짧은 자신의 공을 덧붙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이순신은 벌을 줄 때도 엄격했습니다. 그는 백성과 군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군이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는 군율을 어기는 것과 백성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엄벌에 처했습니다. 계사 2월 초 3일 이날 경상도에서 옮겨온 귀야인 김오걸과 나장 김수남 등이 명부에 오른 격군 80여 명이 도망갔다고 보고는 하면서도 뇌물을 많이 받고 붙잡아오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군관 이봉수, 정사립 등을 몰래 파견하여 70여 명을 찾아서 잡아다가 각 배에 나눠주고 김오걸, 김수남 등을 그날로 처형했다. 계사 일기. 신상 필벌. 열심히 싸우면 공을 알아주고 잘못은 반드시 벌하는 충무공에게서 우리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를 중시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충무공에 이러한 정신이 필요한 까닭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정돈된 인격자로 평가받는 충무공 이순신. 상관들로부터 정당하지 못한 평가로 파직, 백의종군의 순환에도 굳은 용기와 지혜로 국난을 극복한 이순신 장군에게서 우리는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역량을 찾습니다.